안녕하십니까, 단윤진입니다. 우리는 그 지난번에 이어서 율곡 선생님의 그 정치의 길을 묻다, 율곡 그 성악지별 위정편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으로 선왕을 본받음에 대하여 법선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던 거가 그 식시무죠. 이번에는 법선왕. 항상 그렇지만 이제 이 율곡은 신이 살피건대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지난번에 얘기했던 식시무, 시무의 마땅함을 통달했다 하더라도 선왕의 정치로 회복하지 못하면 마치 그림새와 직각자를 따르지 않고 손으로 원을 그리는 것과 같아서 끝내 정치의 도리를 회복하여 지치를 이룰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왕의 정치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옛날에 선왕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를 알아야겠죠. 그 식시무, 다음이 바로 그 법선왕, 선왕의 도를 아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왕의 도라는 것은 그림새와 직각자 같다 그랬어요. 그림새와 직각자. 그래서 그림새와 직각자를 가지고 세상에 이 그리는 것이 이제 그 선왕의 도리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그림새와 직각자가 어떤 건지 아시겠지만 제가 찾아봤어요. 그림새와 직각자가 뭔지. 이 그림새와 직각자 이야기를 계속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직각자죠. 직각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림새예요. 그림새. 요 우리 컴파스죠.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 많이 가지고 공부했던 것 같은데, 이제 싹 가지고 원을, 요거는 그림새 갖고는 원을 그리고 직각자 갖고는 선을 그리죠. 그러니까 그림새와 직각자가 없이는 이 그림을 그릴 때 동그라미도 잘 못 그리고 선도 제대로 못 그린다. 이것은 마치 어떤 것이냐, 이 법선왕, 그러니까 왕이 옛날에 했던 것을 보고 배우는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순의 도라도 인정을 베풀지 않는다면 세상을 다스릴 수 없다. 이 요순의 도리라는 게 바로 옛날에 직각자나 그림새 같은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중요한 건 인정을 베푸는 거예요. 인정. 어진 정치를 베푸는 것이죠. 어진 정치를, 사실은 이 법선왕을 하는 이유가 어진 정치를 베풀기 위하죠. 그리고 우리 그 전에 식시문이, 취선인이 용연이니 모두 다 이 정치를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요 인정을 베푸는 것,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인정을 베풀지 않는다면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없다 라고 맹자가 말씀하셨는데요. 요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은 무엇이냐, 온 세상을 다스리는 데는 분명히 법도가 있다. 법도가 있는데 무슨 법도가 있는가? 이 법도는 바로 이제 이 어진 마음을 가지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 인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인정을 얘기하다 보니까 어질이네요. 그 다음에 정치, 인정, 어진 정치죠. 어진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이제 어진 마음이죠. 어진 마음을 가지고 어질다는 소문. 근데 중요한 거는요, 어진 마음과 어진 소문, 이거가 인정을 베푸는 데 있어서 기본은 되지만 대단히 중요한 건 아닙니다. 왜 대단히 중요하지 않느냐, 이거를 얘기할 때 왜냐, 백성이 그 혜택을 입지 못하면 아무리 어진 마음과 어질다는 소문이 있다 하더라도 백성이 그 혜택을 입지 못하면 후세 모범이 될 수 없다 그랬어요. 그것은 바로 선왕의 도를 실천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왕의 도를 실천하는 것,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왕의 도를 실천하는 것은 바로 인정이죠. 인정. 그리고 이 어진 마음과 어질다는 소문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왜 지금 율곡은 이 부분을 이렇게 별로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는가? 그 이야기를 지금
또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선왕, 제나라 선왕하고, 그리고 또 누구지? 양나라 무제, 양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내가 없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제선왕 아시죠? 제나라 선왕. 제나라 선왕은 뭐죠? 소가 죽는 거를 보고, 그러니까 소가 이렇게 제사장에 제사 지내려고 가는 걸 보고, 아이고 불쌍해, 소가 눈물 뚝뚝 떨리는데 소 말고 양으로 바꿔 해가지고 소를 양으로 바꾸죠. 소를 양으로 바꾸니 저 죽어가는 소를 불쌍해하고 양으로 바꾸는 그 어진 마음. 양은 안 불쌍한가요? 양도 불쌍한 건 마찬가지죠. 그리고 양나라 그 무제도 마찬가지죠. 그 종일 나물로 이제 밥해 먹고 또 밀가루로 재물 종묘할 때도 밀가루로 이제 음식 만들고 그랬는데, 그리고 사용시킬 때 눈물 뚝뚝뚝뚝 흘렸는데, 제 나라 선왕 같은 경우는 어진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나라 무제 같은 경우는 어질다고 이제 소문이 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위하는 기간에 잘 다스려지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 선왕도 그렇고 양무제도 그렇고 제위 기간에 잘 다스려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왕의 도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왕의 도는 뭐죠? 인정. 이 인정은 아까도 말했죠. 요 인정을 갖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질이네 정치적. 이 인정을 베푸는 게 바로 선왕의 도예요. 인정. 이것을 본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거는 어쨌든 중요한 얘기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계속 이제 주자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진 마음이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어질다는 소문이란 사람을 사랑한다는 소문이다. 사랑한다는 소문이 남한테 들리는 것이다. 이게 지금 어진 마음, 어질다는 소문, 요것만 가지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인정을 베푸는 것. 인정을 베푸는 것이 중요하다. 이 인정이 바로 선왕의 도라는 얘기입니다. 이 지금 어진 마음, 어질다는 소문 이런 거는 인정을 베푸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그 사람이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어질다는 소문이 났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인정을, 그런 어떤 어진 마음의 어진 정치를 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그 정치, 어차피 여긴 지금 정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정치는 바로 다음 말이 나오는데, 요 얘기 나오네요. 제나라 선왕, 양나라 무제가 어질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나라가 잘 다스려지지 않은 이유는 이 인정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왕의 도를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선왕의 도를 실천한다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 바로 정치를 하는데 이 어진 마음, 어질다는 소문, 이것은 그냥 정치를 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리고 이 법만 갖춘 것으로는 스스로 행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한갓 착하기만 한 것으로 정치를 하기엔 부족하고 한갓 법도를 갖춘 것만으로는 스스로 행할 수 없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것은 정치를 하는 데는 모름지기, 지금 정자가 얘기하고 있어요. 정치를 하는 데는 모름지기 기강이 있어야 되고 문장이 있어야 되고 도량령을 삼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독법과 물가를 고르게 하는 것 하나도 빠뜨려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어려운 문장들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공부할 게 그 입기강, 법도, 기강을 세우는 것, 그리고 문장, 이제 이렇게 글이 교양 있는 거 필요하다 이 얘기죠. 그리고 도량령, 이제 우리 도량령 몇 킬로미터, 몇 미터, 몇 파운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도량령을 잘 정비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대로 잘 하는 것이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편안하게 살게끔 도와주는 것, 그게 바로 인정이죠. 그리고요, 그게 바로 이제 정치를 잘하는 것입니다. 일반 백성들이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 그게 바로 왕이 해야 될 일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그걸 어떻게 하느냐. 높게 할 때는 반드시 언덕에 의지하며 낮게 할 때는 반드시 개울이나 못에 의지해야 된다. 이것도 완전히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 가끔 제가 이걸 혼자 막 만드는데 정신없이 이 타자를 치다 보면 오타가 가끔 나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있더라도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사람이 하는 일은 실수가 있을 수 있죠. 예. 어쨌든 높게 할 때는 반드시 언덕에, 높은 거는 뭐 언덕에 있어야 되고, 낮을 때는 개울이나 못은 이게 연못이죠, 연못. 이거를 보고 아는 거예요. 높을 때는 이 높은 언덕 보고, 낮게 할 때는 개울 언덕 보고. 이게 무엇이냐? 이게 또 선왕의 동을 여기 또 오타 또 나왔네. 근데 정치를 할 때는 선왕의 동이 아니라 도의 선왕의 도. 높은 거 언덕 보고 낮은 거 개울 보듯이 선왕의 도에 의지하지 않는다면 지혜롭다고 할 수 없다. 이게 정치를 할 때는 선왕의 도에 의지해야 된다는 게 동이 아니고 도. 죄송해요. 자꾸. 선왕의 도가 아까 뭐라고 했죠? 인정. 선왕의 도는 인정입니다. 인정. 이게 어진 정치죠. 여기에 의지해야 정치를 제대로 잘할 수 있고 그 정치가 참 좋고 지혜롭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율곡 선생님 지금 하시고 계시죠. 이 지금 그 옛날에 그 정치가 전임자들이 했던 거를 좀 잘 봐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또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어디나 마찬가지죠. 정치를 하려면 그 전임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역사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포악한 군주가 몰락을 하는지 선정을 베풀었던 좋은 군주가 나라를 용성하게 만드는지 보면 알 수 있죠. 그 세계사회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갖다 제대로 잘 하십사 하고 율곡은 선조한테 간곡하게 청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성악지묘죠. 그리고 성악지묘의 바로 위정편은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제가 보기에는 그 성악지묘는 보통 5편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처음에 총설이 있고 그 다음에 수기, 정가, 위정, 성현도통 그렇게 있는데 이 정가도 물론 중요하죠. 수신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악지묘의 핵심은 바로 이 위정이 아닐까 싶어요. 정치를 행하는 것, 바른 정치를 잘할 수 있게끔 하는 것. 이게 이제 임금으로서 갖춰야 될 최상위의 덕목이죠. 물론 수신 제가는 일반 범부들한테도 해당되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정치는 이게 왕 내지는 아주 고위 관료 이런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일반 백성이 정치할 일은 사실 별로 없죠. 정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남을 다스리고 남한테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이런 사람들은 왕이 최고죠. 그 왕이 함부로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이러면은 치명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옛날 율곡 선생님도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율곡만 얘기한 건 아니죠. 옛날 성현들이 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성현들 얘기를 또 다 끌어와가지고 율곡이 또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그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이제 그 그림새 직각자 아까 또 나왔는데 제가 그 그림새 직각자 보여드렸죠. 그림새는 이제 그 컴파스 이렇게 된 거, 그 다음에 직각자. 직각자는 이게 그림새는 이제 그 원 만드는 거고 직각자는 이제 사각형. 이게 직각자가 있을 때 사각형이 제대로 딱 그릴 수 있고 그림새가 있어야 원을 딱 그릴 수 있죠. 마찬가지로 성인은 일륜의 극치이다. 이게 사각형의 이 직각자의 극치는 사각형, 그림새의 극치는 원인 것처럼 성인은 일륜의 극치입니다. 그래서 임금 노릇을 하려면 임금이 바로 성인이죠. 지금 성군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임금 노릇을 하려면은 임금의 도리를 다해야 되고 또 그리고 신하 노릇을 하려면 신하의 도리를 다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임금은 임금으로서 신하는 신하로서 각자의 자기의 도리를 다해야 이 모든 것이 바로 요순 우탁 옛날의 성현들을 본받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법선왕 옛날의 왕의 법도를 본받는 것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이곡 선생님 보면은 정말 공부가 대단하세요. 그리고 또 얘기하기를 부열이 말할 때 이제 요건 서경에 나오는데 식견이 많은 사람을 구하는 이유는 이거 우리 요거 식견이 많은 사람을 구하는 이유 아까 성악지교 두 번째 용현 현자를 등용한다 그랬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정치를 잘하기 위한 거예요. 정치를 잘하기 위해서 식견이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 현명한 그 현자들을 등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옛 가르침을 배워서 이 일을 얻음에 있을 것이다. 이 식견이 많은 사람들을 등용하는 이유는 옛날의 가르침을 잘 배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모셔오는 거죠. 근데 왜 모셔와요?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이 일을 얻음에 있다는 것은 이 일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즉 정치를 잘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을 가서 모셔오고 구해오고 그러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의 그 옛 가르침의 스승을 삼지 않고도 오래 갈 수 있다는 말은 나는 듣지 못했다. 이런 이 현자, 그러니까 식견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잘 행했을 때 제대로 정치가 이루어지지. 그렇지 않고 그냥 했으면 이게 잘 가기 어렵다. 나는 그런 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모셔오지 않고도 그냥 그러니까 그런 옛날 가르침을 옛 가르침을 스승으로 삼지 않고도 정치를 잘할 수 있다. 오래 할 수 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옛 스승을 잘 모셔야 합니다. 그런 얘기죠. 네, 계속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자가 말했다. 네, 선왕의 시대에는 옛날 왕의 시대에는 도로서 온 세상을 다스렸는데 후세에는 법으로 온 세상을 유지한다. 이게 정자만 하더라도 정자는 송나라 시대죠. 송나라인데 그 옛날에 그 요순우땅 옛날 시대를 아직도 그리워하고 있어요. 이분들은 주자도 그렇고 정자도 그렇고 옛날 그 요순우탕 주공 무무 이런 사면 그걸 3대라고 그러던가요. 어쨌든 옛날에 그 정말 정치가 잘 이루어졌던 것들, 그러니까 편안하게 했던 그런 과거의 그런 선왕의 시대, 그때는 이제 도로서 온 세상을 다스렸다. 근데 지금은 법으로 다스리는데, 아까 얘기한 게 3대, 이 3대가 누구죠? 옛날에 사망오세 해가지고 참 정말 세상이 잘 다스려졌을 때, 그 유토피아 같은 시대를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하죠. 왜? 도를 구차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옛날에는 도로서 잘 다스렸는데 요즘은 도가 아니라 법으로 세상을 다스리다 보니까 이게 다스림이 옛날만 못하다. 그 이유가 도를 옛날만큼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다. 라고 정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율곡도 그거를 같이 동의하는 것 같아요. 율곡도 동의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언제나 그렇지만 율곡은 처음에 신이 살피건대 하면서 시작하다가 신이 살피건대 하면서 끝내죠.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신이 살피건대 하면서 요 법선왕 부분을 끝내고 있습니다. 신이 살피건대 3대의 도를 오늘날에도 결단코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은 정자가 상세히 논했습니다. 조금 전에 정자 얘기를 쭉 드렸죠. 다만 세상의 풍속에 가리워져서 끝내 행하지 못해서 문왕, 주왕의 정치가 한갓 빈말이 돼서 이 위아래로 수천 년간의 아주 밤이 적막할 뿐이니 근심스럽습니다. 이 율곡은요, 참 많이 이렇게 이야기 보면은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도 많이 씁니다. 간신배들이 막 떠드는 소리를 매미처럼 시끄럽다라고도 얘기하고요. 지금 여기서는 또 아주 그냥 밤이 적막하다. 이게 그래서 근심스럽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진 정치를 행할 수 있다는 것은 반드시 성현이 한 말이고, 당대의 군주인 옛날의 도리로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은 비속관 부리가 한 말입니다. 그래서 당대의 군주인 세상의 주인이 성현의 말은 믿지 않고 비속한 무리의 말만 믿어. 그런 까닭은 무엇이니까? 지금 선주한테 한마디 하고 있죠. 왜 당신은 성현의 말을 믿지 않고
옛날에 그 간신 왜 비속한 무리 말만 듣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스스로 도를 행하려는 뜻이 없고 또 어진이를 좋아하는 정성이 없어서 그런 것이니 구태의연한 방법을 따르고 떨쳐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 성악지별을 보다 보면은 깜짝깜짝 놀랍니다. 지금 이게 이 선조한테 하는 얘기예요. 율곡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대의 군주인 당신은 왜 성현의 말을 믿지 않고 비속한 무리들의 말만 믿어 스스로 도를 믿는 까닭이 왜 그래요? 그다음에 이거는 바로 스스로 도를 행하는 뜻이었고 또 어진이를 좋아하는 정성이 없어서 그런 것이니 구태의연한 방법을 따르고 떨쳐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임금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다행히 임금의 옛날 도리를 시행하고자 하는 유신들을 가까이하여 조금이라도 무언가 하려는 것이 있으면 저속한 무리의 비방이 굳골듯이 하고 매미소리같이 시끄러워서 반드시 그것을 저지시키고 실패하게 한 다음에 그만두게 됩니다. 얘기했죠. 이 시끄러운 저속한 무리들이 이제 그 비방이 굳골듯이 하고 매미소리까지 시끄럽대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저지시키고 실패하게 한 다음에 이제 괜찮습니다. 그러므로 임금이 도리를 믿음에 돈독하지 않고 어진이를 알아주는 마음이 깊지 않다면 어찌 처음 먹은 마음이 변하겠습니까? 처음 먹은 마음을 변하지 않을 수 있게 하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이야기하기를 슬프다 하면서 이게 슬프도다. 신하들이 옛날의 도를 비난하고 헐뜯는 것은 저속한 사람들의 본심입니다. 한스러운 것은 임금님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선조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옛날 신하들의 그런 이 저속한 사람들의 본심 이것들을 갖다가 왜 깨닫지 못하고 계십니까? 이거를 지금 율곡이 선조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스러운 것은 이게 한스럽다는 얘기죠. 임금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저속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과 저속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관직과 녹봉 그리고 탐내는 것은 권세 구하는 것은 뇌물 즐기는 것은 사치 음란함 편하게 여기는 것은 안일 이 사람들은 때를 엿보서 길을 얻고 지위가 가득 넘쳐 나서 구차하게 말이지 눈앞에 화나 실패를 잊지 않은 것을 바랄 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국가의 앞날에 대한 근심이 없죠. 이런 사람들을 왜 임금은 가까이 하려고 하십니까? 율곡은 계속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선조 임금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기를 그러면서 임금은 살살 또 달래요. 임금한테 막 그냥 다그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진실로 임금이 3대의 다스림을 회복하는 데 뜻을 두고 어진 신하를 구해서 정사를 맡긴다면 그들은 관직과 녹봉을 보전할 수 있을 것이요 임금이 국가의 기강을 모두 장악해버리면 그들은 권세를 굳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정이 청명하면 뇌물을 받을 수 없고 예의로서 풍속을 충분히 하면은 공적을 살펴서 풍속을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함부로 독차지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공적을 살펴서 관직을 올려주거나 내친다면 이게 아니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옛날에 선왕의 이 도를 본받아서 인정을 베풀어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지금 율곡이 굉장히 길게 쓰고 있습니다. 신이 살피건대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기를 반드시 임금께서 조용하게 깊이 생각하고 아주 그냥 결단해서 반드시 학문이 밝고 행실이 보고하고 재주와 성의를 겸비한 선비를 얻어서 보좌하게 하면서 해마다 그만큼의 성과가 있게 하면 속된 의론이 그 사이에 끼어들지 않고 의심하며 비난하던 자들도 차츰 믿게 될 것이며 비방하고 조사하던 자들도 차츰 복종하게 될 것이며 시기하고 질투하던 자들도 차츰 항복하게 되어 옛날의 도를 거의 실행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끝맺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또 그러죠. 삼가 생각한테 전하께서는 잘 살펴서 행하십시오. 율곡은 지금 옛날에 그런 선왕의 가르침을 잘 본받아서
행해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왕의 도를 잘 본받을 뿐만이 아니라, 본받아서 행할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또 이제 그 하늘이 내려주는 계율, 이게 보면은 이 왕이 아무리 자기가 그 왕으로서의 딱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하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늘의 경계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 다음 장에다 이제 그 근천계 해가지고 하늘이 내려준 계율을 조심해야 됩니다 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